여기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예전에는 이제 원주 캠퍼스 뭐 얘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이제 미래 캠퍼스입니다. 오전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월요일마다 이제 매주 월요일 경찰행정학 하고 오후에는 사회학 개론 강의를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중간 시험 기간이어서 중간 시험 보고 감독하고 답안지를 다 걷고 지금 주차장에서 방송을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교 시험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죠. 주제서술형 뭐 이렇게 해서 몇 관련된 문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안지에 쓰는 학생들이 이제 쭉 하면은 사실 그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답안 작성하는 거를 제출하는 거 이런 거 쭉 보면은 저같이 뭐 10년, 20년 가량 넘게 그 대학 강의를 전임 교수도 하고 시간 강사한 사람이면 대략 학점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답안 쓰는 걸 보고 답안 내용을 쓱 보면은 금방 채점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가장 먼저 나가는 애들이 있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를 이제 확실히 딱딱 끊어서 하는 애들. 그러니까 아싸리하게 쓸 거 쓰고 안 쓰고. 또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다음 애는 또 좀 길게 그냥 그 물고 늘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뭐 당연히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건 뭐 그래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하려고 이제 하나라도 생각하고 쓰려는 게 갸륵한 거고 기특한 거고 또 이제 모르는 거 모른다고 딱 쓰고 아는 거 쓰고 나가는 경우도 또 괜찮은 거고 제 시간에 딱 해서 답안 깔끔하게 잘 쓰는 애들 보면은 그건 누가 봐도 A 플러스인 거죠. 하여튼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시험 감독하다가 갑자기 시험 감독 딱 들어가기 전에 나온 얘기 보니까 이제 청주에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교장이랑 뭐 직원을 뭐 커터칼 같아요 찌르고 호수공원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도망가서 잡혔다고 하는데 이 보통 특수학교라고 하죠. 일반 학교 특수학교가 많아야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만 만들면은 말하자면 장애 가진 아이들만 몰아두면 그 아이들의 어떤 사회 적응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보통은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여기서 일반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보통 그냥 보통의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한둘 넣어서 같이 생활하게끔 사실 이게 어떤 그들의 나중에 어떤 사회 삶이나 이런 거에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운 애들인데 굳이 어릴 때부터 고생시킬 필요가 있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 그 어떤 그 강론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몰라도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이게 장애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 장애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신적 장애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어떤 그 ADH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상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아이들을 일반 아이들한테 섞여 놓는 게 맞느냐? 이건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지체장애 같은 경우라든가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소아마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 같이 일반 학생들이랑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그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은 이게 그 아이들 자체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자극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면 마치 망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것 저런 것을 교사들이 뭐 지시를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괜찮아도 고등학교 때 되면 애들이 몸도 크고 그럴 때 이제 폭발적으로 무엇인가 자신의 것에 안 맞는 상황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눈에 보이는 어떤 얘기나 흉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휘둘렀을 때 보통 이제 성인 남 교사 같은 경우나 직원들도 사실은 그걸 막아내기 쉽지 않죠. 만약 여성 선생이라 하면은 더 힘들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교장하고 직원이 해다가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뭐 생명의 지정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사실 심각하게 예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어떤 학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자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교육 자체가 거의 포기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교사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아니면 교사들이 어떤 그 학생 생활도 이런 거 별로 안 할 때 예를 들면 뭐 이 학교가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이 아이를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괴롭히거나 장애가 있다고 그럴 때 보통 이런 경우 이제 내적으로 분노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자극이 되면 갑자기 칼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크게 폭력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것들이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일반 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또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지적 장애인에 대한 비하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혐오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있던 어떤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 아이들도 비장애인 아이들도 사실은 적응하기 쉽지 않고 왕따라든가 학폭이라 이런 거에 근데 교묘한 형태의 관계성 폭력이라든가 실질적인 물리적 폭력 같은 경우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을 때 이 아이들의 반응이 보통의 아이들처럼 그냥 뭐 당하고만 있다. 근데 보통 대부분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갑작스럽고 위험한 형태의 폭발성을 띠는 경우도 아주 적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재현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에서의 어떤 다른 폭력, 특히 목동에서 그 학생이 선생을 뭐 폭행을 하고 특히 그 게임한다고 했을 때 보십시오. 게임한다고 하니까 저 핸드폰을 뺐으니까 바로 폭력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대응책, 대비책, 보호책 이런 것이 있느냐? 사실 제가 서울 목동에서 고등학교 애가 선생을 저기 핸드폰 뺐고 뭐 이럴 때그 게임한다고 뗐을 때 그때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그때 생각이 들어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닐까? 아니면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형태의 어떤 있는 애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죠. 함부로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 갖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지금의 현실에서의 그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어떤 사례이고 그것이 이제 물리적 폭력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 나타날 때는 그냥 유야무야 됐지만 흉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교사 폭행 나타날 때 이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실 뭐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그 공교육 자체가 무너져 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쩔쩔매는 상태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럼 다시 돌아가죠.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몰아넣고 해야 돼. 그럼 누구 돈을 어떻게? 제가 일산에 살 때 그 옆에 국립경진학교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일산의 정발산동에. 그 옆에 암센터가 있었죠. 그거는 원래 그 신도시 만들기 전에 계획됐던 거라서.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뭐라고 하나 불편해 합니다. 근데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러면 거기나 중증에 있는 지체 장애인들을 어릴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지나고 또 고등학교 지나서도 성인이 돼서도 하는 그, 이런 경우는 아주 중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쳐도, 그렇지 않은 형태의 특수교육 대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또 지체장애가 아니라 일반, 이걸 정신장애라고 하긴 그런데 상당히 이 심리적 장애,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 별도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명재현 같이 선생이 이렇게 확 돌아서 아이를 죽이는 경우도, 반대로 학생 아이들이 또 반대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자체 어떤 시스템 매뉴얼 자체가 부재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예산도 없고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착착, 너무나도 뭐라고 하나, 한국 사회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실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 참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아까 시험 감독하면서 시험 하기 전에 이제 몇몇 기사들 쭉 읽어보고 하고 시험 감독하면서 이게 이 여론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 대한 얘기를 할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로 끝나고 와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같이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관리 주체들을 좀 더 좀 촘촘하게, 이게 사실은 전 적절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또 관리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죠. 아까 충북도 교육감이 나와서 뭐 이런 일이 벌어서 유감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유감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또 대안은 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다쳐서 미안한 거, 아니 다친 건 결과고 그렇게 가기 전까지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뭐라 그러나 모자라요.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다가 어젠가 그저께부터 SK 유심 사건은 또 뭡니까? 많은 분들이 SK 하면은 사실은 SK 말고 KT 전 U+를 쓰는데, LG 아마 예전에는 011이었고 011 뭐 017하고 뭐 019 뭐 016 막 그래, 016인가 막 018 뭐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통신기업 최태원이, 그리고 그러면서 011 번호를 갖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SK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 가입자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엉뚱하게 이제 유심 정보 서버를 해킹당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나 SK 안 할래, KT나 LG로 옮겨갈래. 그러니까 너무나도 긴장하지 않고 너무나도 서버 관리가 엉망이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들, 통신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업도 보안관리, 서버 관리를 다 외주 주고 그냥 엉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중국 해커들 아니면 전문 해커들한테 밥이죠. 2,500만 가입자 어떻게 할 겁니까? SK 이 도라이들이에요 진짜. 이 SK 놈들은 회장부터 싹 다 반성하고 다 물어주고, 사실 SK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엉망이면 망해야 됩니다. 망할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수십만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줄 서갖고 유심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바꿔서 그저께 어제 오늘 막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SK 통신기업에서 이따위로 고객 관리하고 서버 관리하고, 이게 무슨 개판입니까?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기업윤리라든가 특히 보안 관리가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거 보면은, 그러면 LG라든가 KT는 잘 돼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SK니까 공격을 했겠죠. 아니면 지금 LG나 KT 뭐 남의 일처럼 넉넉히 있다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LG나 KT도 서버 관리.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기업의 핵심적인 어떤 서버 관리라든가 정보 관리가 너무나도 느슨하고 후지부지하고 이 개판이어 갖고 이런 나라에 이런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그 주식을 삽니까? 이게 이 엉망인 그 일이 터졌는데도 응? SK 그 유심 서버가 작살이 냈는데도 이게 이제 그 교체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교체를 어떻게 할 건데? 유심 칩 그 저기 예비 그 확보는 했어? 100만 개밖에 못 확보했는데 아니 그 대책도 없어. 이런 도라이 새끼들을 봤나 SK. 그러니까 이러니까 욕을 처먹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뭐 100% LG라든가 아니면 KT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빨리 그 시급하게 서버 보안 관리해야지. 도둑놈을 뭐라 그럴 거가 없습니다. 도둑놈은 워낙 나쁜 놈들입니다. 그걸 하려고. 근데 그 도둑놈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지켜야죠. 이게 하여튼 이게 참 엉망이네요. 하여튼 좀 이따 오후 시험 과목 들어가서 마치고 이제 저녁 때 다시 그 진행 상황에서 한번 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